사회복지 정책론 1급 국가자격시험 15개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해설을 할게요 라고 맛배기 영상을 잠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자, 하위 테마들 중에서 첫 번째 테마는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정책하고 조금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경제에서의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는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자원의 배분, 1차적인 배분은 시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시장에서의 1차적인 자원 배분은 기준이 뭐예요? 능력에 따라서거든요. 자, 근데 사회복지 정책은 보통 시장에서의 1차적인 분배를 다시 재분배하는 2차적으로 분배하는 혹은 재분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요?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자원을 2차적으로 재분배하는 게 특징인 게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왜 국가가 2차적인 재분배에 관여를 하게 되는가? 자, 시장에서의 능력에 기초한 자원의 배분은요. 불평등이 기초가 돼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와 같은 요런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이 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근로의 기회라든지 혹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동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립을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이 기반이 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세금을 이용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전제의 기초를 두는데 이게 사회 연대 의식의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연대라든지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든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재원이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치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여, 즉 시장에만 자원의 분배를 맡기면 시장에서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가가 관여를 하게 된다. 어떤 형태로? 사회복지 정책으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2025년 정책론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첫 시간에 풀면서 도덕적 해이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에서 시장 실패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으로 예를 들자면 시장에서의 재화는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량이 비등하면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둘 중 어느 한쪽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그 사람이 자원의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들은 이 의료 서비스는 1,000만 원짜리인데 깎아서 800에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는 의료 서비스 이용자, 구매자는 그 800이라는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비등하지 않은 대표적인 영역으로 의료 서비스, 그래서 환자들이 항상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라는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관여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자원이 적절히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3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인데요. 그거는 왜 해요? 재산을 확인을 해서 저소득을 누가 상대적으로 재산과 이제 소득이 덜한지 저소득층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야지만 제한된 자원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선별해 그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는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공부조의 수급 자격 요건은 자산조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공공부조 말고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보험은요, 자산조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회보험의 급여 수급 대상은 누구예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가입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피보험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사회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건강 문제나 실직이라든지 산재 사고라든지 이 위험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자격 요건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입자인가 아닌가, 즉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여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 혹은 객출이라고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의 수급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요. 기여는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문장 안에서 마치 자산조사가 기여를 수급 자격 요건으로 만든다라고 말도 안 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리는 얘기가 돼요. 이 문제는 옳은 걸 찾는 거라서 1번은 일단 제끼셔야 되고요. 자, 2번 본인 부담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돈도 일부 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특정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가 공짜다 이러면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혹은 나에게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를 잘 따지지 않고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수익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돈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막 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그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므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재원이라고도 하고 재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공공재정이 있고 민간재정이 있어요. 자, 앞에 2번에 나왔던 이 본인 부담은 민간 재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조세 지출은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재정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 일반 조세 혹은 일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세금을 얘기합니다. 강제징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강제징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재원이 있죠. 이게 사회보험료죠. 사회보험료도 이것도 강제징수잖아요. 다만 목적이 분명한 공공재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조세 지출이 됩니다. 조세 지출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일반 예산이나 사회보험료는 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공제라든지 감면 혜택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 복지 혜택이 2만 원어치 복지 혜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만 원 걷어서 2만 원의 혜택을 주느니 그냥 애초에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나머지 8만 원만 징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소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만큼을 애초에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원에 비해, 즉 일반 예산이나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부가나 징수 비용이 높지 않아요. 효율적이에요. 간소해요. 그런데 급여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틀리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제나 감면은요, 낼 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고요. 낼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사실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는 뭐예요? 서비스의 공급을 국가가 다 독점하지 않고 요거 시장에서 민간에서 알아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접근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접근성이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저기 있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접근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멀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혹은 거기 갔는데 사회복지사가 너무 까칠해서 기분 나빠서 이런 것들 있죠. 홍보가 덜 돼서 혹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있는데 재정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건 비용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민영화가 되면 될수록 비용은 수급자 편에선 더 부담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서비스의 지속성 있잖아요. 지속성이나 안정성은 공공부문이 맡을수록 더 지속적입니다. 민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은요, 민간의 기관들은 마치 우리 동네 김밥집이 문을 닫는 것처럼 뭐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 거기 문 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국가 서비스는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앞부분 접근성의 문제가 오답이어서 틀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즉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얘기해요.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두는 게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그렇죠. 재정의 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이 재정 관리를 하는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10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어떤 요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급자는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는 주사바늘 들어가고 빼기 전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번이죠. 능력에 따른 배분은요,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의 1차적인 자원 배분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사회복지 정책은 통합이나 최저생활 유지나 혹은 개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나 개인의 잠재 능력 항상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각종의 프로그램들, 사회기술 훈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혹은 2차적인 분배, 이게 시장에서의 분배하고 다른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보시면 6번에서도 정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찾으라고 했는데요. 요것도 똑같아요. 능력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사회복지 정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번도 6번도 그냥 문제 보자마자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1초 컷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맛보기 강의를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체 문제를 싹쓸이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영상의 길이가 생각보다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고 싶은 만큼 참고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